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정체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 깁스 화이트 이적이 중단된 게 좀 크죠. 모건 깁스 화이트의 원 소속팀, 현 소속팀이죠.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계속해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는 월요일에 포르투갈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건 깁스 화이트는 영국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적 시장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뭐 불만이 있어서 동행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현지 보도를 보면 그건 아니고요. 이적 관련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빠졌다고 하고, 그래서 주말까지는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전지훈련에 합류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대로 스케줄이 만약에 진짜 진행이 된다면 이 이적은 생각보다 좀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그 아래쪽이죠. 삼선 미드필더. 이 자리에 지금 주앙 팔리냐 선수의 이적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어제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시장 두 타임 돌면서까지 기다렸다가 오매불망 이 선수만을 노리면서 결국에는 영입에 성공을 했던 바로 그 선수인데요. 하지만 뮌헨에서 첫 시즌 망했죠.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이적 과정에서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인데 구단 관계자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또 경기 외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었던 선수인데, 포르투갈 국가대표고요. 그리고 풀럼에서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끝낸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의 어떤 기량적인 부분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다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이적료가 좀 안 맞습니다. 토트넘은 현지 보도를 보면 한 2천만 파운드 수준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나이도 좀 있고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에서 망한 케이스고, 그런데 뮌헨 쪽에서는 최소 3천만 파운드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는 게 1년 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4,800만 파운드를 주고 지금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도 안 되는 2천만 파운드만 받고 판다? 요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죠. 게다가 임대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팔리냐 본인도 토트넘 가는 것보다는 뮌헨에 남아서 좀 입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이적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이적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팔리냐가 1995년 7월 9일생입니다. 이제 만 30살이 넘었어요. 토트넘이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리빌딩을 하고 있고, 역대 이적 시장에서도 30대 선수들을 돈 주고 데리고 오는 선택을 거의 안 하는 팀입니다. 토트넘이 제가 찾아보니까 30대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적료를 썼던 마지막 케이스가 2017년 스완지 시티에서 데리고 온 베르난도 요렌테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당시 이적료 1200만 파운드를 주고 이제 2년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요렌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8년 동안 토트넘은 30대, 그러니까 30 넘은 선수 영입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뭐 프리저 포스터 같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게다가 주앙 팔리냐는 주급도 20만 유로 수준이니까 굉장히 그 몸값이 비쌉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팔리냐를 영입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토트넘이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이미 나이가 30대인 선수한테 과연 레비 회장이 3천만 파운드 이상을 쓸지, 저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는 영국의 정론지죠. 데일리 텔레그라프에서 맷 로우 기자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내한 경기 관련해서 그간 여러 추측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던 것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맷 로우 기자 본인 피셜로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이 이번에 떠날 것 같은 분위기를 내비쳤다, 뭐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맷 로우 기자가 상당히 그래도 공신력이 높은 기자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이게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제목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죠. 제목은 게이 영입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이 노리고 있는 마크 게이 영입전에 뛰어들지 말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것보다 그 밑에 작은 리드문 글씨를 보면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요 내용을 저희는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토트넘이 일요일 아시아로 출발해 31일 홍콩에서 아스날, 8월 3일 서울에서 뉴캐슬과 경기를 갖고 그 다음날 영국으로 복귀한다. 손흥민의 서울 뉴캐슬전 참가 및 출전 여부는 토트넘에게 특히 중요하다.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투어 계약에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이른바 키플레이어 조항,
이것 때문이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서울 투어에 가지 않을 경우 토트넘이 대전료의 75%를 잃게 되는 조항이다. 손흥민이 서울에 가지만 경기에 뛰질 않는다면 50%를 못 받는다. 아예 안 오거나 아니면 왔는데 뛰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파이트머니를 상당히 토트넘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메트로 기자가 소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출국 직전 부상당하는 게 아니라면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 아시아로 날아가서 서울에서 경기를 뛸 거다. 그래야 수만관 중에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대전료 손실도 피할 수 있다. 바로 이 키플레이어 조항 때문에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와 한국에서의 경기가 열리기 전에 손흥민을 매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목이 바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인 번리와의 경기를 열흘 앞두고 영국으로 복귀하게 될 시점까지 손흥민의 거치가 불분명할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크 감독이 지난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좀 핵심적인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시점에 나온 기사치고 알맹이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따로 기사를 안 쓰고 개의 기사에다가 끝에 붙인 거겠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투어 계약 조항 내용 한 줄 들어간 게 사실상 새 정보의 전부고요. 그러니까 한국 투어 이전에 손흥민이 이적을 하게 되면 토트넘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제 요 얘기 정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 추가된 거고 나머지는 다 동어 반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료를 받고 만약에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뭐 한국 투어 때 손해 보는 액수가 뭐 아까 뭐 75% 50%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적료를 제대로 받고 이적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적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투어 때문에 이적을 뒤로 미룬다. 저는 이 가정이 너무 좀 과장된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투어 때문에 손흥민급 선수의 거치가 오락가락한다. 다만 여기에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이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고 맨로 기자가 나름 취재원한테 들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게 솔직히 너무 무책임하고 무례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계약 내용 한 줄만으로는 기사 쓰기가 좀 그러니까 약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해서 자기의 어떤 예측을 넣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보면 그 내용이 이래요. 손흥민이 지난 시즌 마치고 유로파리그를 우승하고 나서 휴가 들어가기 전에 스태프들과 팀메이트들한테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임프레션을 줬다. 근데 이게 벌써 시즌 끝난 지가 이게 2달 전 얘기고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이런 그 인상을 내비쳤기 때문에 손흥민 떠날 거다. 이렇게 가는 게 굳이 2달 전에 그런 인상을 줬다는 거를 끄집어낸 뭔가 합리적인 수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우디, 미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는 데에 만족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at least until January라고 합니다. 적어도 1월까지는. 그러니까 에이스 거치에게 기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새로 들은 건 없고 뭐 취재한 내용이 없으니까 키플레이어 조항 구체적인 내용 언급하면서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휴가 들어가면서 동료들한테 이번 여름에 팀 떠날 거야 같은 느낌을 주고 휴가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지금 토트넘 남는 게 행복해 보이고 그 논리적인 도약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서 뜬금없이 적어도 1월까지는 토트넘에 남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걸 보인대.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왜 1월인지 왜 여름 이적은 아니고 왜 겨울 이적인지. 그러니까 되게 좀 무책임한 기사예요. 아무튼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깔끔한데 뭐 1년 추가 계약이라든가 서로 간에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참 좋은데 토트넘은 어쨌든 손흥민이 팀에 이적료를 안겨주고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런 걸 흘리면서 혹시라도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는 팀들이 돈을 쓸 의향이 있다면 이적료를 지르게끔 만들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도 무례하다. 어제 했던 얘기를 반복하게 되네요. 아무튼 공신력 상타취인 기자가 언급을 했길래 가지고 와봤는데 새로운 내용은
결과적으로 없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뭐 서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시즌 이번 주말 경기 있고 또 아스날전, 뉴캐슬전 차차 폼을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시즌 준비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